안녕하십니까. 데이터 통신 VAN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VAN은 Value Aid Network입니다. 부가가치 통신망인데, 공중통신 사업자한테 통신회선을 임대해서 사설망을 구축한 다음에 정보를 축적, 가공, 변환, 처리하는 부가가치를 첨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입니다. 이제 VAN의 출현 배경이 정보통신 및 정보처리 기술이 발전을 하고 정보에 대한 수요 증대, 즉 여러분이 이제 국민이 서비스를 많이 요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VN이 출현하게 됐는데, VN의 계층 구조를 보면 기본 통신 계층은 전송 기능, 정보 전송 기능을 하고, 사용자가 단순히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물리적 회선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망 계층인데 교환 기능을 합니다. 패킷 교환 방식이. 가입된 사용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사용자 간에 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계층 구조를 보면 광의의 VA에는 기본 통신 계층하고 통신망, 통신 처리 계층, 정보 처리 계층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져 있고, 협의의 VAN에서는 통신 처리 계층까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신 처리 계층, 이 통신 처리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축적 교환 기능과 변환 기능이 있습니다. 송신자의 메시지를 시스템에 저장한 후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축적 교환 기능, 전송 속도, 코드, 포맷, 프로토콜을 변환하는 기능, 서로 다른 기종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 계층은 정보 처리 기능, 응용 소프트웨어 처리 기능인데, 급여 관리, 판매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검색,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축적 교환 기능, 전자사삼, 데이터 교환, 통보통신, 그 다음에 정시 수집, 정시 배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보사삼은 정보 메시지를 저장하여 추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송수신 사이에 데이터 교환 기능을 하죠. 동보통신은 한 단말기에서 여러 단말기로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VAN이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정시 수집이고, 정시 배달은 정해진 시간에 VAN에 저장된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속도 변환, 변환 기능인데, 이번엔 변환 기능, 속도 변환, 프로토콜 변환, 코드 변환, 포맷 변환, 미디어 변환, 이렇게 5가지입니다. 고속 컴퓨터에서 저속의 단말기 속도에 맞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이고, 프로토콜 변환은 이기종 네트워크 또는 이기종 단말기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을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코드 변환은 송신과 수신 사이에 사용하는 문자 코드 체계를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포맷 변환은 서로 다른 데이터 표현 형식을 상호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미디어 변환은 텍스트, 음성, 영상 등을 상호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VAN 서비스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포인트카드, 현금 영수증 서비스입니다. ISDN인데 인티그레이트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종합 정보 통신망인데, 음성 전화, 데이터 통신, 영상 통신의 통합이죠. 디지털 통신망이죠. ISDN은
전송 속도에 따라 64kbps에서 1.92mbps급의 협대역 ISDN, NISDN과 155mbps에서 600mbps급의 광대역 ISDN, 이게 BISDN이죠. 브로드밴드. 그래서 그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NISDN은 동기식 10분할 다중화 방식을 사용하고 BISDN은 통계적 10분할 다중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개별 통신망에서는 전화기가 전화망을 거쳐 전화로 가고 PC에서 디지털 회선 교환망을 거치죠. 그리고 디지털 패킷 교환망이 워크스테이션에서 메인프레임으로 가죠. 이렇게 개별 통신망을 하는 걸 종합정보통신망에서 하나로 묶어서 모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는 이런 망의 개념입니다. NISDN에서는 음성 서비스와 비음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SDN의 기본 전송 속도는 64kbps로 회선 및 패킷 전송을 지원합니다. NISDN의 채널 종류와 접속 구조를 보면 채널 종류는 B, D, H고 이제 전송 속도가 B는 64kbps의 사용 정보 전송을 하고 회선 교환, 패킷 교환, 전용 회선 방식에 따른 사용자 정보 전송을 합니다. 패킷 교환 방식으로 계층 2, 3의 정보를 전송합니다. 정보용 채널이죠. 그 다음에 D는 D16하고 D64 이렇게 이제 16, 64 kbps 급으로 나뉩니다. 회선 교환 방식에 의해 신호 정보 전송, 신호 정보, 시그널링이죠. 패킷 교환 방식에 따른 64kbps 이하의 사용자 정보 전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어 신호용 채널이죠. 여기는. 그 다음에 H는 H0, H11, H12 이렇게 세 가지의 전송 속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B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방식의 정보 전송을 보다 고속으로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H는 B 채널을 커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속 팩스나 화상회의 등의 같은 고속 사연자 정보 전송을 합니다. 이쪽은 이제 정보용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RI, Basic Rate Interface, 기본 속도 인터페이스입니다. EB 플러스 D16인데 2 곱하기 64 더하기 16 그래서 144kbps급이죠. PRI는 Primary Rate Interface 1차군 속도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23B 더하기 D64 23 곱하기 64 더하기 64를 하니까 1536kbps가 나오고 30B 더하기 D64면 30 곱하기 64에 64를 더하니까 1984kbps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보면 이제 1차군 속도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NISDN 서비스인데 베어러 서비스라고 1계층과 3계층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텔레 서비스는 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는 서비스고 부가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의 응용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회선 모드, 패킷 모드, 프레임 모드가 있는데 프레임 모드, 프레임 릴레이가 있고 프레임 교환이 있습니다. 이게 OSI 계층 2의 프레임 교환에 의한 연결형 고속 전송 서비스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류 제어도 하죠. 기능 그룹과 참조점인데 NT1,
물리계층에 속하는 기능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NT2는 2, 3계층의 프로토콜 처리를 하고 TE1은 표준 NISDN 인터페이스를 가진 단말 장치, TE2는 N-ISDN 접속 기능이 없는 기존 인터페이스 단말기 EIA232, X.21 이쪽에 기능 그룹을 합니다. TA는 TE2 단말기를 NISDN에 접속, 프로토콜 변환, 속도 변환, 기능 수행 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가입자 측 장비고 이쪽 부분은 디지털 구간입니다. BISDN인데 초고속 정보통신망 155Mbps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전송 속도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ATM, Asynchronous Transfer 모드를 사용합니다. ATM은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라고. ATM의 기본 원리는 회선 교환 및 패킷 교환의 장점을 결합한 셀 교환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셀 교환을 하고 저속에서 고속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정보를 이렇게 가위질을 해서 데이터를 셀 단위로 나눠서 보내고 다중화하는 다중화기를 이뤄서 합니다. 고정 비트율 데이터, 가분 비트율 데이터, 버스 데이터, ATM 기술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TM 셀의 구조는 일정한 크기의 패킷을 셀이라고 하고 이 셀은 53바이트의 고정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정보를 그냥 잘라서 집어넣는 거죠. 앞에 5바이트가 헤더 정보가 있습니다. 뒤에 48바이트는 정보 페이로드 구간이죠. ATM 네트워크 구조인데 사용자 억세스 장치라고 네트워크 교환기 내에 UIN, 유저 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을 합니다. 교환기들 간에 NNI, 네트워크 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합니다. 그림에 설명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단점들이 모두 교환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중앙의 교환기는 교환기들 간의 NNI를 통해서 연결을 하도록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BISDN 프로토콜 참조 모델인데 물리계층, 물리매체와 비트 전송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ATM 계층, ATM 셀의 헤더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ATM 적응 계층, ATM 어댑테이션 레이어, 상위 계층의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48바이트 고정된 크기로 분할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위 3계층은 OSI 7레이어 계층 구조의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합니다. 물리 계층 PM, 피지컬 미디움, 부계층과 TC, 트랜스미션 컨버전스, 부계층으로 구성합니다. PM 부계층은 물리매체와 비트 전송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 TC 부계층은 오류 검사 및 셀 경계, 식별 기능 수행. ATM은 광 케이블을 기반하는 소넷, SDH가 사용되지만 이더넷이나 다른 랜 프로토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ATM 계층은 ATM 셀에 헤더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위 계층에서 데이터가 내려오면 5바이트 헤더를 첨가하고 이를 물리 계층으로 전달합니다. 수신 측에서는
셀에서 5바이트 헤더를 제거하고 사용자 데이터 부분을 상위 계층인 AAL로 전달합니다. GFC 4비트 크기로 UNI에서 흐름 제어를 제공합니다. VPI 가상 경로 식별자 UIN에서 8비트, NNI에서는 12비트입니다. VCI는 가상 채널 식별자이며 16비트입니다. PT는 3비트이고 첫 번째 비트는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인지 관리 정보인지를 나타냅니다. 나머지 두 비트는 첫 번째 비트에 연관된 값을 갖습니다. CLP 혼잡이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셀은 유지되고 낮은 셀은 폐기됩니다. HEC 헤더의 앞쪽 4바이트에 대한 오류를 검출하는 CRC 파일 데이터입니다. ATM 적응 계층이라고 하고 SAR, SAR죠. 이게 Segmentation and Reassembly 부계층과 CS Conversion Sublayer로 구성합니다. SAR 부계층은 상위 계층에서 내려온 데이터를 48바이트로 분할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ATM은 5가지 서비스 유형을 정의합니다. 고정 비트율 서비스, 실시간 가변 비트율 서비스, 비실시간 가변 비트율 서비스, ABR 서비스, UBR 서비스입니다. ATM 적응 계층인데 AAL1 음성이나 비디오 등 고정 비트율 정보를 전달합니다. AAL2 낮은 비트율이나 작은 프레임 트래픽을 전달합니다. AAL3 연결형과 비연결형 데이터 서비스를 수용합니다. AAL5 오류 제어나 순서 제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하는 응용 데이터그램 서비스죠. 그래서 이제 상위 계층이 있고 적응 계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M 계층, 물리 계층, AAL 계층 구조입니다. ATM의 논리적 연결 종단점 간의 연결은 전송 경로, 가상 경로, 가상 회선으로 이루어집니다. ATM은 가상 회선을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셀은 동일한 가상 회선을 따라 전송되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셀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ATM에서는 가상 회선을 식별하기 위해서 VPI와 VCI를 제공합니다. 셀에서 주소를 헤더에 포함시킬 때 VPI, VCI 값을 사용을 하고 교환이 이루어지면 교환 테이블에 따라 셀의 목적지 주소는 새로운 VPI, VCI 값으로 변경됩니다. 교환 테이블 값은 연결 설정 과정에서 만들어지며 연결이 해제될 때 삭제됩니다. 종단 장치와 교환기의 계층 구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종단 노드, 교환 노드는 ATM 물리 계층, AAL이 이 위쪽의 종단 노드에는 갖게 됩니다. 자, 6번째 이제 이동통신망인데 이동통신, 이동체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입니다. 서비스 지역을 세분화하여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셀룰라 이동통신인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전송 속도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이게 세대별로 나누는 이유가 획기적인 데이터의 양의 추가가 있는데 그 중에 4세대 기능에서는 홀로그램, 사물 인터넷, 입체 현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5세대로 넘어갑니다. 셀룰라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서비스 지역을 여러 개로 분할하고 그 각 셀에 고유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상호 간섭을 주지 않는 만큼 떨어진 지역에서 동일한 주파수를 재사용하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기능에 대한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MS는 이동국이고 BTS는 기지국 송수진 장치입니다. BSC는 기지국 제어 장치고 BSC, MSC 이동통신 교환기, HLR 홈 위치 등록, 그 다음에 VLR 방문자 위치 등록이죠. AC는 인증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동국 기지국 이동통신 교환기, 홈 위치 등록기, 방문자 위치 등록기, 인증센터 교환기 이렇게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셀룰라 이동통신망의 특징은 핸드오프죠. 이게 제일 유명한데 이동국의 서비스 중에 기지국 또는 센터를 벗어나서 다른 인접국 기지국으로 이동을 할 때 통화를 끊김없이 유지하도록 이동한 기지국 또는 셀로 바꾸어지는 기술입니다. 소프트 핸드오프가 있고 새로운 셀의 채널을 먼저 연결하고 그 셀의 채널을 나중에 끊는 CDMA 방식이 이렇게 하고, 하드 핸드오프는 현재 통화 중인 채널을 끊고 곧바로 다른 채널로 연결하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브레이크 비포 메이크인데 FDMA, TDMA 방식을 사용합니다. 소프트웨어 핸드오프는 동일한 주파수로 동일한 셀 내에서 섹터 간에 발생하는 핸드오프입니다. 위치 등록인데 이동 가입자가 이동으로 인해 위치가 변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위치를 갱신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치 영역 HLR에 갱신 없이 이동국이 로밍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위치 등록 방법이 있는데 영역 기준 위치 등록이죠. 가장 보편적인 거고, 전원 공급 차단 위치 등록, 끌 때나 켤 때 위치, 이동 기준 위치인데 일정한 개수의 셀에 진입할 때 이동 위치 등을 등록, 시간 기준 위치 등록, 무조건 일정 시간마다 위치를 등록하는 방법, 묵시적 위치 등록, 착신 신호와 발신 신호 발생 시 위치를 등록합니다. 페이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착신호가 발생했을 때 단말기에 있는 위치 영역에 BSC를 통하여 단말기를 호출하는 겁니다. 페이징 규칙은 단말기가 가장 최근에 등록한 위치 영역이며 VLR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동국은 단말기 내부에 기억된 자기 번호와 착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면 개방된 신호 채널을 통하여 기지국에 호출 응답을 보내고 통화 채널 할당받아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로밍은 단말기가 등록된 시스템의 서비스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서비스 지역에서도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한 사업자가 전국을 서비스하므로 국내 로밍 서비스는 활발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 제어 방식인데 거리에 따라 전자파의 크기는 거의 1000분의 1이나 10만분의 1 정도 비율로 감소하죠. CDMA 채널 용량은 기지국에서 수신된 각 단말기에 수신 전력이 같을 때 최대가 됩니다. 근거리, 원거리 문제, 멀리 있는 이동국은 가까이 있는 이동국에 비해 간섭 때문에 복조가 불가능합니다. 전력 제어는 기지국에 수신되는 각 이동국의 수신 전력이 일정하도록 이동국의 송신 전력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지국에서 가까운 이동국은 낮은 전력, 먼 이동국은 큰 전력으로 송신합니다. 전력 제어의 목적은 기지국 통화 용량의 최대화, 이동국 배터리 수명 연장, 사용자간 통화 품질의 공평성을 보장하고 양호한 통화 품질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호처리 과정인데 이동 전화기 간의 호처리 절차입니다. 발신 단말기, 발신 즉 BTS죠. 그래서 1, 2, 3 발신 즉 5죠.
그럼 발신 측에 VLR로 가게 되죠. 그리고 받아서 다시 발신 측 BS로 와서 여기서 받고 발신 단말기로 다시 오게 됩니다. 구체의 기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발신 전화가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착신 단말기로 가면 착신 단말기에서 착신을 하게 되면 착신적 VLR 갔다가 돌아오면서 착신 단말기가 신호가 받도록 이렇게 서로 간에 호처리 기능을 하고 있죠. 주파수 재사용인데 전파 자원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셀룰라 개념이 도입되면 동일한 무선 주파수를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지역에서도 재사용하게 되었습니다. D/R은 동일한 주파수 채널 간 감소 계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경우에는 주파수 재사용 비율이 7개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4개죠. 그리고 여기는 주파수 재사용 비율이 모두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니까 하나죠. CDMA 방식이죠. 요거는 주파수 재사용 비율이 OFDM인데 평균은 1인데 이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한꺼번에 사용하는 거죠. 다중접속 기술과 이중화 기술인데 통신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인데 다중화와 다중접속. 다중화와 다중접속은 통신자원의 분배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관점에 따라 다르다. 다중화는 기지국에서 여러 단말기로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FDM, TDM, CDM. 다중접속은 단말기들이 상호 간섭 없이 기지국에게 접속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며 다중환으로 만들어진 채널 중에 비어있는 채널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FDMA, TDMA, CDMA. 주파수 분할 다중접속이죠. FDMA. 주어진 주파수 대역폭을 각 사용자가 일정한 대역폭으로 나누어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 1세대 아날로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10분할 다중접속 방법은 FDMA 방식의 각 사용자에 할당된 주파수를 다시 시간적으로 독립되게 나눈 다음 이렇게 나눈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부호분할 다중접속은 정보를 전송하는 반송파의 주파수 대역폭을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서로 독립된 부호를 각 사용자에게 할당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다중접속 기술입니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접속인데 OFDM이죠. 그래서 다수의 직교하는 부반송파로 나눈 이들을 계속 고속으로 정보를 통신하는 방법입니다. 간섭이 생기지 않아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OFDMA는 직교하는 주파수를 시간적으로 변경하며 여러 명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무선 접속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다중접속 방식입니다. LTE, 와이브로, 모바일, 와이맥스, LTE 어드밴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화 기술인데 두플렉스죠. 이동국, 기지국 간의 사용자 정보를 송수신할 때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합니다. 상향과 하향 두 개의 통신 링크로 나누어 신호를 송수신하는 전송 방식입니다. 셀룰라 이동통신 시스템에는 주파수 분할 이중화 방식과 C분할 이중화 방식이 사용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